24시간 편의점인데 심야 영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24시간 편의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실물 경제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실제 주택가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이 운영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올해 처음으로 야간 영업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건비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좀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그동안은 말입니다. 사람을 못 뽑으니까 가족을 동원했습니다. 가족을. 뭐 집사람도 동원을 하고 아들도 동원을 하고 딸도 동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족 갈등만 커지는 거예요. 왜냐? 장사가 안 되니까 아들 딸한테 아빠가 시급을 조금 적게 주면 안 될까? 야, 우리 8,000원으로 하자. 그러면 딸들이나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시급이 9,160원인데 거기다가 주유수당 포함하면 1,800원인데 700원이 말이 되냐? 난 딴 데 가서 알바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인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래 내가 너네들한테 고생시키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야간 영업을 포기하고 혼자 이제 영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든 게 인건비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서 아마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보실래요? 5%입니다. 내년에 또 올라가요. 올해 9,160원이 내년에 9,620원까지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편의점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마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올 상반기에 편의점 월 평균 매출 총이익이 915만 원입니다. 915만 원. 월 평균 매출 총이익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와 임대료 고정비가 944만 원이에요. 적자예요. 적자가 나는 편의점이 천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년에 9,620원까지 오르면 말입니다. 이제 전체 점포의 60% 이상이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전체 점포의 60%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안 그래도 지금 편의점은 인력 난에 힘든데 이제 적자가 계속되기 시작하잖아요. 전기요금 많이 오르잖아요. 전기요금 많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편의점 전기요금 많이 나옵니다. 보통 말입니다. 편의점 좀 작은 편의점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이 100만 원씩 나옵니다. 한 달에. 근데 여기에서 전기요금 지금 계속 올리면 감당하기 쉽지 않죠. 게다가 이자는 또 안 오릅니까? 이자는 엄청나게 더 오를 거잖아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내기는 해요. 어떻게 하든 살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점포가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야간에는요. 일단 무인 점포로 운영하는 겁니다. 야간에는 무인 점포로 운영하면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CU나 GS25C나 혹은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24에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야간에 무인 점포로 운영하는 점포 수가 2020년에는 487개였거든요. 2021년에는 2080개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2892개예요. 그러면 적어도 5배가량 늘었죠. 5배. 2022년에.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하고 나서 편의점은요.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버티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심야 영업 포기해요. 이 말이 쉽게 나올까요? 여러분 편의점 운영하는 사람들 지금 전국에서 말입니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대로 가면 많은 편의점을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가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요.
이게 버티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가 적자가 난다면 여러분 편의점 운영할까요? 안 합니다 이제.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완전히 실물 경제를 제가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박살 냈습니다. 전체 60%가 적자가 난다면 지금 실물 경제는 더 많이 부러질 거예요. 지금 좋아진다 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요. 이제는 실외에서 마스크까지 벗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편의점은요 우울해요. 먹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저는 편의점들이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편의점이면 몰라도 자가 편의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빚내서 돌려막기해서 버텨왔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가면 참 힘들어지는 게 이 편의점 업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심야에 물건값을 2 내지 5% 더 받자 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업계 사람들이 다 반대예요. 업계 사람들이. 물건값 함부로 올리면 손님 안 오거든요. 손님 안 오면 그게 더 손해니까. 그나마 손님이 오는 게 낫잖아요. 상황이 참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만큼 상황 자체가 실물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편의점이라는 게 실물 경제잖아요. 편의점 수가 줄으면 줄을수록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 안 되겠습니까? 편의점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편의점 편의 굉장히 편한 그런 점포라는 뜻이잖아요. 가게는 집에서 그냥 나와서 사면 되는데 이게 멀리 있으면 점점 힘들어지고 소비할 거 안 하게 된다고요. 저는 그런 상황까지도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상황이 참 어렵죠. 아직까지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지긴 좋아질 거예요. 과거보다는 말입니다. 당장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또 좀 나아지겠죠. 또 좀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이게 V자 반등하듯이 광폭으로 확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려 그러면 이 돈의 회전, 통화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당분간 경제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시자고요. 나빠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현금을 쌓아가면서 이제 버텨가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버텨가는 게 상수입니다. 상수. 무조건 접는다는 것은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진짜 최악이 아니라면 뭐 내가 버틸 수 있다면 내 스스로 혼자 버틸 수 있다면 버티는 것이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주 미약하지만 희망을 남겨놓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